오늘 청가 이슈를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조광한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전계환 정치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으로 떠난 대북 특사단이 잠시 후에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선중앙TV는요, 리설주까지 투입됐던 만찬 소식을 전하던데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3월 5일 평양에 온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 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요정 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특사와 일행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들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 대표단 성원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었습니다. 리설준 여사와 함께 만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만찬을 보면은요, 과거 북한이 했던 것처럼 기다리게 하거나 아니면 마음 졸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김정은 접견이 이루어졌고요. 테이블 위에서 자신 손을 놓고 화사하게 웃던 모습이 보이던데요. 예전에 김정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까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 대북 특사들이 가가지고 그 국가 최고 지도자죠. 북측에 그 만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애간장을 태우는 전략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네. 그 떠나오기 일보 직전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접견을 잠시 하고 뭐 이런 네. 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첫날부터 이제 딱 또 첫 일정부터 네. 전면에 나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좀 이렇게 대담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흔히 이제 뭐 남한 사회라든가 또 미국 쪽에서 이야기하듯이 나 이렇게 네.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나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건강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나라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네. 사실은 이번에 일정이 좀 짧았지 않습니까? 그쵸. 1박 2일 일정이어서 일정이 짧은데 반해서 논의해야 될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그것도 한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진으로 봤던 김정은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나는 머리에 뿔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36살 아닙니까? 84년생이니까 네. 우리 나이로 36인데 지금까지는 김정일의 아들 네. 그리고 외교 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폭군 뭐 이런 이미지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 네. 또 내가 보여줄 거는 한꺼번에 다 보여준다. 미적미적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네. 상당 부분 기획되고 연출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감이 상당히 묻어 있다는 전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남북 대화의 그 창구를 개설했지만 그것이 주도적으로 또 행사함으로써 본인이 전 세계에서 어떤 인물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데뷔의 장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김정은의 만찬 지금 회동까지 합쳐서요. 4시간 넘게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치아가 드러나는 한박 웃음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뉴에도 상당히 그쪽에서는 공을 들인 것 같던데 말이죠. 그러니까 철갑상어 메뉴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이제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했을 때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대해서 청와대로 초청해서 같이 만찬을 가지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총 4차례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갔던 우리 특사단은 말 그대로 김여정의 특사에 대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이 방북에 대한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했던 환대 그 이상의 내용들을 분명히 준비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네. 특히나 이 4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정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뭐 오른 메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청와대에서 김여정에게 제공했던 여러 가지 메뉴들은 사실은 그 청와대에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메뉴들을 준비를 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수산 삼로주와 철갑상어 요리를 준비했다 그러는데 이 철갑상어 요리 같은 경우는 최근 김정은 시대 들어서 양식에 성공하고 굉장히 북한 내에서 권장하는 요리긴 하나 굉장히 값비싼 고급 요리라서 일반 서민들이 찾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 요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만찬 자리에 보면은요, 이 핑크색 코트에 리설주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미소와 가족까지 총동원했던 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네. 봐줘야 돼요. 그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남북 대화와 김정은 시대의 남북 대화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아, 네. 우선 첫째는 옛날에 김일성과 김정은 시대의 남북 대화는 밑에서 다 조율이 된 상태에서 최고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그 큰 틀에서의 그 이 묵시적 동의를 해서 그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네. 갖다가 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좀 그 떨어졌다는 측면이 있다면은 네. 요번에는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직접 청취하고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단독 미팅 형식이었어요. 배석자 한두 명이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룹 미팅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측의 특사단이 가서 북한의 최고 지도층을 이 가장 본인이 네. 지금 현재 가장 신뢰하고 믿는 부인과 여동생까지 동반을 해가지고 남북 대화에 본인한테 조언을 하거나 그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거기에서 그룹 미팅을 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 기회가 이 평창 올림픽으로부터 시작된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내지는 비핵화 그리고 이 대화의 모멘텀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가능성을 갖다가 엿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네. 들기도 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요. 파격 의전에 통큰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은 김정은 우리 측을 고방산 초대소라는 데까지 모시겠다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측은 지금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일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핵화 의지가 어디까지 진심인지 알 수 없어서 말이죠.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이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네. 아직까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주문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보수 야당의 이제 주문도 있었고, 네. 또 미국 측도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그 비핵화 원칙을 이제 분명히 함으로써 비핵화 메시지를 북측에 이제 분명히 전달하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메시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표단이 이제 방북하기 전에도 이미 이제 그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전달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전달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북한은 핵 보위국을 어떻게든 인정받고 난 다음에 뭐 협상을 하더라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러니까 분명히 약간 좀 이렇게 좀 어색한 반응을 보였거나 아니면 네. 좀 강경하게 되받아쳤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우리 쪽도 뭐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북측 지금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합의가 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의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 그 대목을 좀 뭔가 유념해 본다면 뭔가 그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비핵화와 관련한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 부분은 그냥 옆으로 약간 좀 비켜놓고 오히려 남북한 그 정상회담 관련한 합의만 네. 이뤄낸 것인지 이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돌식 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보이고 있는데요. 아버지, 할아버지하고는 또 다를까요? 원래 비핵화라는 게 김일성의 유운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 본인의 체제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핵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왔던 공식적인 태도와 달리 조금 더 진행이 되었다면 자신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무엇과 네. 결국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 김정일 체제 때 한반도 비핵화가 유운이라고 했다는 것이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북미 대화를 할 경우에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 목적에 일단 동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엔 제재도 풀어야 하고 북한 내부의 경제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갔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남한과 북한 모두 지금 노동신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일부 나오는 얘기지만 어쨌든 나오는 얘기들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 40분쯤 뒤면 성남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특사단 말이죠.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